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6. 시너지를 내라의 두 번째 사례. 어느 날 나는 오른쪽 뇌로 리드하고 왼쪽 뇌로 관리하라라는 주제로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 세미나를 열고 있었다. 휴식 시간 중에 그 회사의 사장이 내게 와서 말했다. 코비 씨, 이것은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주제를 내 사업보다 나의 결혼 생활에 적용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아내와 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당신이 우리 두 사람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관찰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나는 흔쾌히 대답했다. 우리는 함께 앉아서 몇 가지 농담을 교환했다. 그는 부인에게 몸을 돌려 이렇게 말했다. 자, 여보, 코비 씨에게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소. 난 당신이 내가 좀 더 민감하고 사려 깊은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내가 고쳐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소? 그를 지배하고 있는 왼쪽 뇌는 사실과 구체적인 것, 그리고 부분적인 것을 원하고 있었다. 글쎄요, 내가 전부터 이야기해 왔다시피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전반적인 것이에요. 그녀를 지배하는 오른쪽 뇌는 감각, 게슈탈트, 전체, 부분들 간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었다. 당신이 말하는 전반적인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거요? 당신은 내가 어떤 점을 고쳤으면 좋겠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글쎄, 그것은 단지 하나의 느낌이에요. 그녀의 오른쪽 뇌는 이미지와 직관적인 느낌을 말하고 있었다. 제 느낌은 제게 말로 표현하는 만큼 당신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남자랑 여자는 화성 남자, 금성 여자처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생활을 중요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그건 말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 그는 눈을 부라리며 나를 바라보았는데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코비 씨, 당신은 이처럼 어리석고 답답한 상황을 참을 수 있겠소? 같은 남자니까 아마 그거를 요청한 건데. 그건 단지 느낌이에요. 아주 강한 느낌이라고 그녀는 거듭 말했다. 여보, 그건 당신의 문제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어머니가 가진 문제요. 사실 그것은 내가 아는 모든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요. 라고 그가 말했다. 이걸 듣고 있는 남자분들은 깊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는 아내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법정에서 신문하는 것처럼 들렸다. 당신은 마음에 드는 집에 살고 싶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한숨 짓듯이 대답했다. 알아요. 남편은 애써 참을성을 갖고 대답했다. 그러나 당신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부터 알아보는 것이 그 문제점을 찾아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당신은 집이 마음에 드는 거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보, 지금 코비 씨는 우리를 도우려고 잠깐만 여기 같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해줘요. 당신은 마음에 드는 집에 살고 있어요? 예, 좋아요. 그럼 그건 해결되었어. 당신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예, 좋아요.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잠깐 동안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되었는데 나는 이들을 전혀 도와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어 말했다. 당신들의 관계는 늘 이런 식입니까? 매일요, 코비 씨라고 그가 대답했다. 이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에요 라고 아내가 탄식하듯 말했다. 나는 그들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각각 대뇌의 반쪽씩만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당신들은 자녀가 있나요? 라고 나는 물었다. 네, 둘이요. 그래요? 하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문했다. 어떻게 당신들은 아이를 낳았지요? 어떻게 낳았느냐니 그게 무슨 뜻이죠? 당신들은 시너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라고 나는 말했다.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보통 둘이 되지요. 그렇지만 당신들은 하나 더 하나를 넷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것이 시너지예요. 하나의 전체가 부분을 합한 것보다 더 많고 훌륭하다는 말입니다. 그래, 당신들은 어떻게 그것을 했지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그는 대답했다. 당신들은 남녀의 차이점이 갖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라고 나는 힘주어 말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때는 이렇게 많이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텐데 각자 살면서 차이를 깨달아서 이 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점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교육자였던 리브스 박사가 쓴 동물학교라는 우화에 잘 표현되어 있다.
옛날에 동물들이 신세계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훌륭한 일을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학교를 만들었다. 그들은 달리기, 오르기, 수영, 날기 등으로 짜여진 교과목을 채택하였다. 또 이 학교의 행정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동물들 모두가 똑같은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였다. 오리는 수영을 교사보다도 잘했고 날기에서도 꽤 훌륭한 점수를 받았다. 그렇지만 달리기에서는 매우 부진했다. 오리는 달리기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가 끝난 후에도 남아야 했고 달리기를 연습하느라 수영 수업을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달리기 연습에 열중하다 보니 물갈퀴는 닳아서 약해졌고 이제는 수영에서조차 겨우 평균 점수밖에 못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평균 성적만 받으면 괜찮았으므로 오리 외에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토끼는 달리기는 가장 잘했지만 수영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라 신경쇠약에 걸렸다. 다람쥐는 오르기에는 뛰어났지만 날기 과목의 교사가 나무 위에서 날아서 내리는 대신 땅에서 위로 날아오르게 했기 때문에 좌절감에 빠졌다. 또 그는 지나친 연습으로 경련이 생기는 바람에 오르기에서는 C를 받았고 달리기에서는 D를 받았다. 독수리는 문제아였다. 그래서 그는 심하게 훈계를 받아야 했다. 오르기 수업에서는 독수리가 나무 꼭대기에 오르는데 다른 동물들을 제쳤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데 있어 자기 방식대로 할 것을 고집하였다. 학년 말에 수영은 아주 잘하고 달리기, 오르기, 날기는 약간만 하는 이상하게 생긴 뱀장어가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받아 졸업생 대표가 되었다. 프레리 도그들은 학교 당국이 교과 과정에 땅 파기와 굴 파기를 추가하지 않는다고 학교에 가지 않고 교육세 징수 반대 투장을 벌였다. 이들은 새끼들을 오소리의 제자로 보냈고 나중에는 성공적인 사립학교를 시작하기 위해 그라운드 호그와 들쥐들의 손을 잡았다. 이 동물의 우화에 비유를 해서 썼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하느라고 자신이 갖고 태어난 고유성 내지는 특기 이런 것들이 많이 상쇄되고 발전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 국민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서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각자의 재능들이 시너지가 되는 훌륭한 사회가 될지 사립학교를 세우던지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